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구글 킵이라는 메모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킵 사용하기. 첫 번째, 상단 메뉴와 하단 메뉴 알아보기. 두 번째, 메모 작성하기. 세 번째, 작성된 메모를 선택하여 분류, 알림, 고정하기. 네 번째, 메모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킵은 메모나 목록, 사진, 음성 등을 추가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와 메모를 공유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모를 라벨로 정리하거나 색상으로 정리하여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휴대전화나 태블릿, 컴퓨터, 안드로이드 웨어러블과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치나 시간 등으로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하려고 하면 스마트폰 안에는 구글 킵이라는 웹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겠죠. 구글 킵을 설치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고 검색어 쓰는 칸에 터치하시고 구글 킵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 단추를 터치하시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구글 킵 메모 및 목록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에 설치라는 메뉴를 터치.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 안에 열기라는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열기를 터치. 열기를 터치했더니 이게 시작하기라는 단추가 있어요. 시작하기 단추를 터치.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메모를 작성하거나 기록해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페이지 안에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상단 메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맨 위에 있는 이 메뉴는 관리 메뉴이고요. 상단 왼쪽에 자세히 단추를 터치하시면 이 메뉴가 나와 있고요. 다음 메모를 검색할 적에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메모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메모를 보는데 메모 보기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식은 단일열 보기이고요. 다시 이렇게 터치 한번 했을 때 이렇게 4개의 단추가 있는 것은 여러 열 보기 메뉴예요. 그래서 여러 열로 보이게 할 적에는 메뉴가 이렇게 양쪽에 2개로 보이는데 우리가 항상 보이는 이 화면하고 이 단추는 거꾸로 간다 그랬죠.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 열을 볼 거면 여러 열 보기. 그 다음 내가 지금 단일열로 볼 거면 단일열 보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여기 맨 마지막에는 구글 계정 관리가 있는데요. 구글 계정 관리를 터치했더니 계정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이 스마트폰 안에서 계정 관리를 하는데요. 계정 관리라는 건 삭제하거나 동기화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단 메뉴도 있잖아요. 하단 메뉴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러한 메뉴들을 하단 메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있는 이 단추는 새 목록이고요. 새로운 목록 메모를 작성할 수가 있고 새 그림 메뉴는 새로운 그림 메모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터치펜이나 손가락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려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 메뉴는 마이크 그림처럼 생겼잖아요. 얘는 새 음성 메모라고 하는데요. 녹음을 하면 글자가 자동 변환에 입력이 되고 음성도 녹음이 됩니다. 네 번째 이 그림이 있어요. 이 단추 이름은 새 사진 메모라 하는데요. 새로운 사진 메모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사진을 찍어서 작성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더하기 표시가 있잖아요. 이것은 메모를 추가하는 때 사용하는 단추입니다. 새로운 메모인 텍스트를 입력하게 될 때 이 단추를 터치하시면 우리가 메모를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 목록을 터치했을 때 이렇게
이러한 목록들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목록 항목들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항목 추가라는 단추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목록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새 그림 메모라는 건 새 그림 메모 단추를 터치했을 때 어떤 창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내가 터치펜이나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성 메모 단추가 있는데 이 음성 메모 단추는 제가 녹음하면 글자로 자동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터치 하시면 이렇게 마이크 그림이 나오고 말을 하면 이게 말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맨 밑에 있는 새 사진 메모라는 건 터치했을 때 사진 촬영하거나 이미지 선택하거나 해서 우리가 사진을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메뉴를 얘기하는 거고, 메모 추가라는 단추는 메모 추가 단추를 터치했을 때 제목 쓰고 메모할 내용을 간단하게 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킨 메모를 터치하고서 하단에 있는 메뉴 이 단추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메모 작성 시 상단 메뉴 사용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제가 메모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이 더하기 표시가 있잖아요. 더하기 표시를 터치. 더하기 표시를 터치했더니 제목을 쓰는 거가 있고 메모, 그냥 텍스트를 쓰는 메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상단에 있는 메뉴를 하면 이러한 메뉴를 얘기하는 거죠. 상단에 있는 메뉴라는 건 첫 번째 이런 표시는 메모가 작성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 작성할 적에 저장이라든가 작성 완료라고 따로 텍스트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 표시를 터치하시면 작성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단추 앞정처럼 생겨 있잖아요. 이 앞정처럼 생겨 있는 이 단추는 고정 구글 킵 메인 페이지 목록 상단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고요. 두 번째 알림이라는 이런 단추는 메모를 장소나 시간으로 알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단추 화살표가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화살표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는 보관 처리된 메모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메모장 안에도 보관 처리된 메모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일단 메모를 작성해서 한번 볼게요. 메모 작성하기에 앞서서 제목을 먼저 써야겠죠. 메모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목은 오늘의 할 일이라고 쓸 거예요. 오늘의 할 일이라고 제목을 썼고, 메모 안에는 오늘 할 일은 아침 운동.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할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독서, 그다음 복지관, 오전에 가장 중요한 일로 오늘의 할 일 가운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메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모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침 운동, 독서, 복지관 수업 이런 식으로 메모를 작성을 했어요. 입력한 항목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단추를 눌러서 삭제가 되게끔 할 수가 있으세요. 다시 오전에 할 일, 오전에 꼭 할 일이라고 제목을 썼고요. 메모는 독서, 운동, 복지관 등원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런 메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더하기 표시를 터치 하고 체크박스를 터치. 체크박스를 터치했더니 이러한 방법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오전에 할 일을 다 했다. 독서를 했다. 그러면 독서를 체크하면 이렇게 아래에 내가 독서한 내용이 체크되어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운동을 했다. 그러면 운동이 내려가 있는 게 보여요. 그 다음 복지관에 등원했어. 그러면 복지관 터치를 했더니 이렇게 내가 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서 항목들을 삭제해 주고 있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지금 항목을 쓰는데 오전에 할 일 가운데 지금 선택된 항목 아래에 해결을 했어요. 오전에 할 일 중에 복지관 등원하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특별히 더 할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한번 써봐야 되는데 아침 식사까지 해야 돼요. 아침 식사라고 썼어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 안에는 아침 식사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간단하게 두유, 사과 반쪽, 고구마 한 개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아침 식사 안에 두유나 사과 반쪽, 고구마 한쪽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분류했을 때 얘 안으로 살짝 집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 안에 아침 식사 부분에 두유, 사과 반쪽, 고구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요걸 지금 썼는데 요거 아니야. 그러면 뒤로 단축 터치 하셔도 되고 다시 앞으로 단축 터치. 만약에 고구마 한 개를 안 먹을 거다 그러면 가위표를 눌러서 삭제해 버려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분류 단축이고 작성한 항목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밀어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고구마 하나가 아니라 감자 한 알로 바꿔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어요. 그리고 확인란을 숨기기를 터치하시면 텍스트 메모로 변경이 되거든요. 오전에 할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점 3개짜리 자세히 단추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세히 단추를 터치하고 봤더니 확인란 숨기기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란 숨기기 터치했더니 확인된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싶으면 더하기 체크박스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에 저장하기 작성 완료 단추를 터치 이렇게 놔뒀더니 오전에 꼭 할 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메모를 저장하면 돼요. 어떤 메모를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메모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길게 터치를 했더니 메모가 지금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 해제하려면 다시 가위표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요. 선택하려고 하면 길게 그리고 나서 새로 가장 오른쪽에 점 3개 단추를 터치해서 여기 안에 사본 만들기 단추를 한번 눌러서 사본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모 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것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삭제하려고 하면 자세히 단추, 옵션 더보기 단추를 터치했을 때 삭제할 거냐고 물어봐요. 삭제 단추 눌렀더니 하나만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사본 만들기라는 건 방금 전에도 했던 것처럼 비슷한 메모를 작성할 때 2번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글자만 사용하는 거예요. 폼 같은 것은 만들어 놓고 메모를 터치했을 때 더보기 단추를 터치, 그리고 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내기 메뉴를 터치했을 때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메모를 보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메모를 보내고 메모를 보냈어요. 그래서 구글 문서로도 복사가 되고 다른 앱을 통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작성된 메모를 선택하여서 분류하고 알림을 알려주거나 고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성된 메모를 길게 터치를 했어요. 길게 터치한 이유는 하나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 일단 하나를 더 복사해서 전 4번을 만들어 놓고 2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거를 터치, 그리고 저는 여기에 텍스트 중에서 오전에 꼭 할 일을 다른 걸로 텍스트를 좀 바꿔보려고요. 오전 중이라고 저는 바꿨어요. 오전 중에 꼭 할 일과 오전에 꼭 할 일, 이렇게 2개의 메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라벨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는데요. 라벨은 분류 코드를 만들어 지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이나 비즈니스, 아이디어, 기타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라벨을 붙여 보려고 해요. 일단 라벨을 붙이려고 하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은 길게 터치. 길게 터치하고 봤더니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알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색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라벨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먼저 그러면 제가 라벨을 집어넣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라벨 단추를 터치 했더니 여기에 저는 몇 가지의 라벨을 만들어 놨는데 난 여기에 있는 라벨이 소용이 없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터치하고 라벨 이름을 쓰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26일 날 할 일이에요. 이게 26일 할 일이라는 걸로 라벨을 붙였어요. 그리고 더하기 단추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더하기 단추를 터치했더니 26일 할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뒤로 단추를 눌렀을 때 여기에는 라벨이 26일 할 일이라고 붙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다시 얘도 라벨을 한번 붙여볼게요. 어떤 라벨을 붙일 거냐. 기존에 있는 라벨 중에 특히 중요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했으면 이렇게 뒤로 단추를 누르신다면 특히 중요라고 되어 있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다음 내가 색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길게 터치하시고 여기에 이런 색상표가 있어요. 메뉴가 있으면 이렇게 완전 중요한 것은 빨간색, 또 아니면 했을 때 좀 중요한 건 연두색, 또 터치했을 때 그냥 좀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적절히 바꿔 놓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안에 메모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목이 메모를 작성하자예요. 그러면 이제 메모도 작성해야 되겠죠? 그렇게 썼어요. 메모를 작성하자라고 쓰고 내용은 메모 작성과 고정하기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작성을 완료했는데 고정을 못했다.
아까 전에 작성할 적에는 터치했을 때 이 단추 누르면 고정이 돼요. 근데 내가 한꺼번에 하지 못했다. 그랬을 땐 길게 터치하시고 고정 단추를 터치하면 고정됨 해서 메모 맨 첫 번째 창에 메모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알람도 울려주게 할 수가 있으세요. 알람 울리게 할 적에는 여기에 알람 단추 보이시죠? 알람 단추 터치하시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서 내가 만약에 9월 26일이다 그러면 9월 26 오늘이다 해갖고 저장을 했어요. 오늘 오후 8시에 고정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오늘 오후 8시에는 이 알람이 울려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알람도 만들어주고 색깔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작성한 메모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는 한 번에 고정과 알람과 색깔과 라벨을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씩 처리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음성 메모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음성 메모는 이 마이크 그림을 터치하시고 마이크가 나오면 말을 하면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마이크 그림을 지금 터치할 거예요. 터치하고 제가 9월 23일 할 일은 아침 운동 후 자동차 주유 후 세차를 하는 것이 오늘 할 일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재생을 시키면 요게 23일 할 일은 아침 운동 후 자동차 주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소리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음성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편리한 점이죠.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우리가 타이핑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음성 메모를 터치하시고 말로 빠르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음성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고정 단추도 한번 눌러놓고 작성 완료 단추를 터치 했더니 여기 고정되어 있는 메모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제가 말했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텍스트로 변형이 되어서 나와 있는 게 보여요. 또한 여기 이미지 단추가 있잖아요. 이미지 선택하기 눌러서 이미지를 선택하니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지들이 나와 있고 제목 써주고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이 메모가 끝났으면 저장을 한다는 건 여기 저장 완료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림에 저장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유형별로 우리가 라벨을 달거나 그림을 하거나 아니면 고정을 하거나 색을 집어넣거나 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했는데 여러분이 저장했던 가운데에서 메모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메모를 가지고 오는데 검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거 아시죠? 검색을 할 적에는 키워드 검색, 그러니까 글씨를 써서 제목을 써가지고 검색을 하거나 유형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으세요. 유형별 검색이라는 건 알림이 표시되어 있거나 목록이 표시되어 있거나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음성,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 게 유형별 검색이고요. 라벨이라는 건 지정한 어떤 라벨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게 라벨 검색이에요. 그 다음에 사물로 되어 있는 것은 메모에 들어간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음악은 노래 가사가 들어간 메모이거나 음식은 음식 이름이 들어가 있는 메모. 그 다음 색상은 아까 전에 우리가 색상을 지정해 줬던 것처럼 메모의 색상을 지정해 놓으면 색상을 선택하여 지정한 메모가 검색이 되겠죠. 일단 메모 검색에 터치하시고 키워드 검색으로 오늘 할 일 오늘이라고만 썼어요. 일단 오늘의 할 일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터치했더니 오늘의 할 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요거 썼던 것처럼
이런 메뉴를 우리가 찾았고요. 또 오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터치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메모 검색을 했을 때 제가 키워드 검색 말고 유형별 검색을 했을 때도 이렇게 알림이 되어 있는 것, 목록이 되어 있는 것, 이미지, 음성이나 그림이 되어 있는 메모가 있다면 이렇게 유형별로 알림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더보기를 눌렀을 때 목록으로 되어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이미지를 나와 있는 이미지 검색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을 눌렀을 때에도 이렇게 유형별로 검색해 줄 수 있는 것이 보이고요. 여기 라벨이 걸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26일 할 일 이렇게 검색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음식이나 음악, 색깔, 아까 전에 색상 집어넣었던 거 아시죠? 색상 터치하시니까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져 있는 메모가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메모를 버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모를 한번 버려보려고 하는데 이 메모를 길게 터치하시고 자세히 단추를 터치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삭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삭제를 터치했어요. 그랬더니 메모가 없어졌죠. 다시 또 길게 터치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삭제 터치 했더니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어 있는데 완전하게 우리 스마트폰에서 없어졌느냐? 그것이 아니죠. 관리 메뉴를 터치했을 때 이 안에는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 안에 들어갔더니 방금 전에 삭제했던 메뉴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휴지통 비우기 단추를 터치. 휴지통을 비우시겠습니까? 휴지통 비우기 단추를 터치. 이렇게 해서 휴지통을 비울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라벨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 라벨도 버릴 수가 있죠. 수정 버튼 터치. 길게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삭제. 또 길게 누르면 선택이 되고 삭제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라벨들도 라벨 명칭 그 이름들도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하고도 공유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저는 공유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 표시가 안 나오는데요. 관리 메뉴 단추를 터치하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설정이라는 메뉴를 터치했을 때 공유 사용 설정이라는 걸 이렇게 활성화를 해 놓으시면 타인 간에도 그 메모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공유를 시켜 놓으면 구글 킵이 설치된 사람들의 지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공유가 될 수가 있으세요. 메모장인 구글 킵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구글 킵은 기존에 있는 메모장보다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요즘에는 이 구글 킵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다니실 적에 펜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시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유형별로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될 때가 있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이 구글 킵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했고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구글 킵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